그 세트장을 이제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현직 검사인데 당신을 뭐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혼자 계시거나 자녀랑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 같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 이렇게 나와요. 병원 가실 때 따라가서 보호자 사인도 해주고요. 치료비 몇천 원, 몇만 원도 내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내역이나 뭐 예금 관련된 내역을 알면 이걸 빼내가거나 또는 이분들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이런 사기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일상 속의 사기를 피하는 법.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염건영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즘은 범죄자들이요 경찰청, 은행 이런 데를 세트장처럼 꾸며놓고 그걸 영상통화까지 해가면서 아니 그 정도예요? 사기를 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제가 피해자를 만났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네. 분은 네, 당했어요. 억대로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 세트장을 이제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예.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서 이제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분도 즉 고령이신데 지금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현직 검사인데 당신을 뭐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니까 이분이 시킨 대로 계좌 이체를 했고요. 예.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잡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인출책들이 한국에 있어서 검거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요. 네.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군이 있습니까? 오. 네, 최시중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실제로 정말 그 귀가 팔랑귀예요. 그래갖고 안 나갈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많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기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은 예. 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간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내 얘기를 다 해버리면 저쪽에서 간파가 다 되거든요. 뭐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적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즐겨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본인을 표적지로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봐요, 시중 씨 물어보지 않은 건 답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고, 네, 아니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저도 굉장히 타겟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이제 70대, 80대 고령화가 되시면 본인이 이룬 것 자체가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을 하시는데 자식 자랑이야 뭐 관계 없겠죠. 근데 재산 자랑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호프집에서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잠입하시는 또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인지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네. 저 바닷가에 땅이 있다고 정말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바다가 진짜 너무 잘 보이고 바다 경계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셨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끝나고 가서 보니까 자기 땅이 없어졌더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할 때 그분한테 가서 아니 내 땅이 없어졌다 했더니 아유 물 빠지면 또 들어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밀물썰물 그것 때문에요. 물 빠지면 또 자기 땅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사기도 진짜 있긴 있나요? 이 만조수의 아래 땅은 간석지로 토지 대장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요? 이제 그 간척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공유 수면 매립 사기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혹하시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땅 같은 경우 비싸잖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뭐 서해안 시대다, 남해안 시대다 이래서 네. 얕은 바다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계획 도면하고요. 심지어는 그 국토부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계획서까지 가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니까 좀 믿기 시작을 하는데 가서 이게 간척지가 되면 당신한테 우선 요 지분을 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의 등기권리증이 있거든요. 이걸 돈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간석지 때로. 거래 안 됩니다, 어르신들. 아니 이렇게 치밀하게 나오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신충식 선생님 같은 분도 사기를 당하시는 거죠. 당하셨다 진짜. 아이고 나 이게 진짜 이게 창피해서 내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접근을 해요. 뭐 친절히 이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친절하게 되면 거절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또 어디로 나오래. 그래서 가서 이제 근하하게 이제
점심을 먹고 그래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주 내가 이제 우리 사무실로 내가 인도를 해서 우리 사무실 한번 보고 가셔야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야지. 뭐. 그래 사무실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차서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 있어요. 와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고 붙여놓고 그 뭐 이렇게 기획 부동산이라 말하자면은 앞으로 여기 뭐 생기고 저기 뭐 생기고 막 이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싹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하나를 탁 이렇게 빼놨는데 이번에 그 사람도 모르게 딱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너 돈도 없는데 어떡하니까 아니 계약만 하고 돈은 그냥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너무 호의 같고. 호의 같고 거기 기회 안 넘어가는 같고. 사람은 바보지 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제 딱 왔어. 호서 이제 아무 소리 안 듣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이제 혼자 휘바람 불면서 나도 돈 좀 벌었다 하고 이제 휘바람 불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기획 부동산 사기꾼이라 그러면서 신문에 났어.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 났어. 이거 내 거 아닌가 해서 전화를 딱 했지 하니까 이미 전화도 안 받고 만세 불렀어. 아이고. 그래서 뭐 지적도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부동산에서 하하 웃으면서 당하셨군요. 끝이야. 아니 이런 일이 많으니까 또 현지에선 당하셨군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겠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당사자들이 당하고 바로 하시면 고소고발이나 민사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신 선생님 같이 뭐 한 3년에서 5년 있다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 노후 자금을 투자한다고 묻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신 선생님 당하신 경우는 세트장 사기에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잡이, 심지어 밥집 아줌마까지도 설계해 놓는 경우 있어요. 그래요. 네, 맛있는 걸 주면서 나도 그 땅을 샀는데 이 땅 보러 오셨구나 이런 거 작업을 쳐요.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세트를 설정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가보셨잖아요, 이 사무실에. 그 안에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예. 전부 다 연기자예요. 근데 안 당할 수가 연기자? 없더라니까. 이런 표현 죄송한데. 그거 뭐 그런 네. 그대로 그냥 아주 책을 만들었어요. 그 네. 기획된 그 개발 계획을. 개발 계획도도 막 이따만큼. 이따만게 그냥 선생님 명색이 연기자신데 그래도 그들이 연기하는 걸 눈치를 못 채셨어요. 아니 그런데 연기자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냐? 연기자라는 게 바쁘잖아요. 네. 바쁘니까 현장을 못 본다고. 맞아요. 말만 듣지. 아니 그렇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 최시중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주변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 3년을 공들인 분이 네. 사기를 하고 도망가셨다면 이 마음의 상처까지 너무 깊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보호자 사기라고 하는데요. 또 신종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여기 저희가 죄송한 표현을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거나 자녀랑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같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는 다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이제 병원 가실 때 따라가서 보호자 사인도 해주고요. 치료비 몇천 원, 몇만 원도 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허드렛 일 다 해줘요. 청소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내역이나 뭐 예금 관련된 내역을 알면 이걸 빼내가거나 또는 이분들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이런 사기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아는 제 동생 아는 분이 젊은 분인데 어머니 진짜 닮았다라면서 그렇게 온대요. 근데 보면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이 많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외로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만 찾아갖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친절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대하시는 걸 텐데 그렇죠. 이런 네. 분들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가는 이제 어르신들 부축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러면 됐어요 이런 어르신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제가 눈빛을 보면 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참 자식이 되게 중요하네요. 부모님에게 네. 좀 뭔가 힘이 되드리거나 네. 얘기를 들어드렸으면 그런 분들한테 사기 당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힘이 돼주고 계신가요 지금요? 제가요? 네. 제가 못 됐죠. 못 돼갖고 제가 사실은 그때 됐으면 사기 안 당하셨으면 저 챙겨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 그래서 그 이후로도 반성하고 어머니께 아주 극진하게 잘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니 혼자 계신 분들 진짜 좀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 아, 뭐 남의 일이 딸이 없는데 하면서 아니다 접근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강연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벗의 질문창 댓글창 네.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받고 또 10분 선정해서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누리는 일상 속의 사기 범죄 강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경량 소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는 많이 하는데 생방 강의는 거의 안 해봐가지고 좀 당황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지만 조심하시라고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 죄송한데 네. 범죄학 연구하시는 너무 그 미소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 이렇게 표정도 좋고. 나쁜 사람 연구하는데 얼굴까지 험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진은 조금 무서워요. 아 이게 저기 범죄 사건 나오는 그 채널인데요. 아, 좀 네. 팔벌하게라고 아이고. 프로그램. 프로 주문하셔서 네. 평소 죄송합니다. 인상은 좋으시니까 저희 편안하게 들을게요. 그러니까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들입니다. 제 경험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젊으셔요. 좀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종교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 관계된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되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집에도 자주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여쭤봤죠. 저분하고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무슨 납골당 사업 있잖아요. 네. 예, 그 장묘 사업 이걸 요즘 하신다. 유망 사업이죠. 예, 그래서 괜찮지 않냐 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봤더니 괜찮아요. 그림도 괜찮고 돈도 수익률도 나고. 위치도 괜찮고. 네. 저도 사실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싶고 나면. 그 정도. 근데 이제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인천 외곽에 있는 섬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알아봤더니 이게 사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예, 그제 그런 데가 많대요. 범죄학연구소 소장님 아버님께 간 크게 접근을 했네요. 제가 범죄학자지만 아버지는 범죄학자가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경찰이라고 아버지가 경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을 설득을 했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 저분은 장로님이고 참 훌륭한 분이고 종교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또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하고 그 사기범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제 주변에서도 사례 연구를 해보면 자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안 했거든요. 이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제가 이제 좀 저도 작업을 했죠. 뭐냐 삼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하니까요. 아예 친근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방심을 하고 저한테 경계심을 좀 허물려고. 네,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 좀 했어요. 했더니 뭐 자네 어쩌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녹음기를 이렇게 틀어놨죠. 사업 내용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업지도 사실 없는 거고 이분이 이거 관련된 그 전과나 피해자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사실은 범죄학을 연구하고 경찰학교에 강의 나가는 외래 교수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미래가 암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뭐 잡아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제 주변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당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상에나.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트렌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내용 말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있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발생하는 그 사기들이 과거의 사기 트렌드였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노인 관련된 사기는 주로 아는 사람끼리 차용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도망가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경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낙찰기 아시죠? 네네. 이게 그 다음 개모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갯돈을 먹고 싹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식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유형 같은 경우는 그 분양권 사기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펜션. 펜션 진짜 고급 많아요. 리조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형 호텔 있잖아요. 예, 예. 이 사기들이 갑자기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먹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으로 최근에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수익형 부동산 사기다 이렇게 보면 예, 될까요? 심지어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데 실제로 광고를 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고. 예. 방송까지 지역 방송에. 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 채널을 우리는 저 중앙 예, 예. 국영 방송이잖아요. 근데 지방 저희는 채널 공영 네,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공영 방송인데 그 지방 채널을 보다 보면 이런 방송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방송에 나오면 일단 나오니까 야 광고를 TV에 할지라도. 나오더만 저게 거짓말이겠어 이러고 이런데 돈을 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후자금 관련된 사기가 왜 많이 발생하고 있냐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모르시는데 우리 최 아나운서께 또 여쭤보는데 58년 개띠 아시죠? 예. 네네. 몇 분이나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58년 개띠?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몇 분일 것 같아요? 58년생 네. 개띠 개띠가 인구가 네. 그때 한 50만? 58년 개띠도 많이 태어나고 저 7년 돼지띠인데 네. 엄청 많이 베이비붐 베이비붐.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한 50, 정확하게 60만. 말씀드리면 7071년이 한 105만 명 이상 태어났고요. 105만 네, 그 세대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58년 개띠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은 사실상 1세대로 봅니다.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58년 개띠가 92만 명 태어나셨고요. 그 당시로선 파격적인 숫자였던 네, 거죠. 딱 300명 모자란 92만 명 태어나셨습니다. 잘 모르셔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태어난 거는 고세대 60년생입니다. 환갑 넘어가셨죠. 이 선배님들이 100만 명 태어나셨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58년 개띠 같은 경우는 1년하고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만 65세가요. 예, 예. 공식적으로 노인이 되시고요. 60년생 같은 경우도 3년 정도밖에 안 남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580만 명 태어나셨는데 생존 상태에서 약 520만 명 정도가 노인이 돼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숫자가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노동률 있잖아요. 노동력도 약해지고 수입도 없다 보니까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제 공격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사실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근간의 사례 중에 가장 전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인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월 수익 2%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인 관련, 어르신 관련 사기의 전형적인 수치입니다. 예. 왜 어르신 입장에서 1,000만 원을 넣어요? 예. 한 구자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넣어주거든요. 그럼 어르신 20만 원 2%니까요, 원리가요. 쓸만하잖아요. 예. 그럼 5천만 원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활비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뭐 사실 연금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니까 혹하죠. 근데 솔직히 돈을 넣어갖고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려면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 계산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리 2%면 연리 곱하기 10이니까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당신한테 돈을 이렇게 줄 테니 계좌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늘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갑자기 당황을 하겠죠. 예, 예. 당황한 순간 내 돈 내놓으라고 쳐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지금 현재 돈이 일시적으로 묶였는데 다른 투자자를 데려다 주면 내가 그 돈을 받아다 주겠다. 누굴 데려와라. 네.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대구의 조이팔 사건 아시잖아요. 그 전형적인 사건인데 고소를 해야 됨에도 고소를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이 피해자가 아이고, 되다 보니까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가해자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요. 투자자를 추가로 모시고 오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당신도 그 수익을 받아가지 않았냐. 이런 방식으로. 법이 굉장히 교활하네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이 사람들 이게 업이에요. 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황당하겠지만 실버 사기 관련 중에 최근에 결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기? 맞아. 개사기. 이게 젊어져서 그러셔요. 요즘에 저도 고령자 연령을 지금 65세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저도 주장하는 학자인데 너무 젊어지시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배우자가. 또 이혼이 요즘에는 흉이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는 여성 사기범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오라버니 이래요. 그 남자들 그 문제예요. 오빠 오라버니 하면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냥 뭐 사랑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 어르신, 제가 임상범죄였다 보니까 피해자를 법무부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만나보면 공통돼요? 왜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교수님 오빠라고 그러는데 방법 있어요? 막 이러셔요. 오빠라 그러는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당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혼인신고를 하자고요. 막 욕을 해요. 동거를 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법적으로 부인이 이제 신분이 되니까 그렇죠. 돈을 막 다 쓴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도우미라고 거짓말을 쳐요. 실제로는 혼인신고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지수급자인 남성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노인이시겠죠. 이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수급 내역을 알아요. 돈을 얼마나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받는지를 알아가지고 혼인신고를 또 해버립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런 네. 분에게도 부자노인도 접근을 아닌 하는 경우에도. 거예요? 근데 수급 비용이 뭐 몇십만 원 정도 나오거나 네. 좀 장애가 있으면 더 나오시는데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목이 피 빨아먹는 범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고기 피 빨아먹는 방법. 정말 살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제로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하시거나 주변에 연락이 두절되고 혼자만 계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아갖고 혼인신고를 해버리고요. 한 다음에 이분들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복지수급자 관련된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가장 좀 심각한 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좀 나오는데 실버타운 있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 많으시죠. 사실은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고령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하고 사는 거가 요즘에는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환갑이 지난 선배님들도 8순 9순의 부모님이 계셔요. 네. 그렇죠. 안 돌아가셔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8순이 넘어갔는데 자녀한테 부담되는 게 싫잖아요. 또 손주에 또 손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어디 들어갈란다 이러고 알아보셔요. 알아보시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까 시 선생님 당하신 것 같이 아주 번듯한 사무실에 많은 고객에 그리고 요즘 3D 입체 영상도 나와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산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렇지. 도와주시고 아주 노후 안락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세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땅은 있어요. 예. 왜 그런 현지를 요즘에 가보시거든요. 땅은 있는데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건물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금이 되면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도망가는 이런. 실체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입주를 예정하시는 우리 선배님이나 어르신들은 일단 그 운영이 되는 데 있잖아요. 영어로 러닝이 된다고 그러죠.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가셔서 4, 5년쯤 했다면 부도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되신다면 노인복지기관에서 실버타운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으셔가지고 안전하게 노후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기존에 네. 잘 운영되고 있는 성공 네. 사례를 잘 살펴보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홈쇼핑 보시면 금목걸이 많이 나오죠. 네, 네. 예. 왜 그럴까요? 요즘에 금값이 싸졌습니다. 예. 요즘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미국도 정부가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금값이 떨어져서 금 관련된 이게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요 이 사기도 트렌드가 있어갖고 주로 방송이나 홈쇼핑에 나온 걸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요. 요즘에 저도 이제 TV 틀다 보면 금목걸이 광고하고 그 골드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르신들한테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대상으로 최근에 접근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금이 대세 아니냐. 지금 TV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금 같은 것들에 좀 투자를 하자. 실버 있죠. 은에다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펀드식으로 접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금이나 은을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어른들은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IMF 때요.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 분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맞습니다. 빠져나갔잖아요. 저도 그때 냈고요. 그래서 금값이 좀 귀해지고 과거같이 금이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 아니더라도 그 금에 대한 펀드 투자 있잖아요. 이걸 흡족해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 가져가는 네. 거예요. 실제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투자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법의 이자라고 얘기라는 마법의 이율이라고 사기범죄들 얘기하는 게 원리 2%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혹한다는 얘기죠. 그 선생님 막 메시지 오고 그러는 게 거의 그런 거죠. 딱 그걸 보시면 돼요. 받아봤어요? 많이 와요. 어디 정식 은행 마크까지 찍어서 온다니까요. 투자, 네. 무슨 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다 이제 은행하고요 투자기관 이름까지 사칭을 합니다. 그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선생님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사립업체나 사기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 아시죠? 지금 6천만 원 네네네. 넘어갔습니다. 한 유닛당이요. 한 동년당 6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어르신들도 뉴스는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보시니까. 그러니까 야 비트코인이 처음에 뭐 2, 3만 원 하는 게 지금 6,300만 원까지 가는데 나도 이거 해봐야 되지 않냐서 추발로 들어가시거든요. 예. 내용 모르시잖아요. 예. 모르니까 설명이 친절한 사람이 날 잘 알려주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장이 안 되는 가상화폐, 진짜 가상화폐입니다. 진짜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을 전체로 물리시거나 예, 털리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하시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상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예. 자녀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야 이런 건 있는데 투자하면 어떨까 하면 자녀분들이 뭐 40, 50대면 다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금을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거든요. 또 실제 가보시면요. 진짜 심한 투자 업체는 어느 정도였냐면 골드바로 만들어놨어요. 헥사코인이라고 해서 아예. 육각형 모양의 그 용이 찍혀 있어요. 금 골드바가. 그래서 이런 걸 투자하는 거다. 이러니까 사람 어린이들이 가갖고 진짜 금이네 그랬더니 아이 금으로 보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 투자한 거예요. 이게 터진 게 한 4천억 터졌죠. 그래서 아이고.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는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잘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오히려 네, 아, 저같이 빨리 이렇게 잘하는 사람.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도 대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말이 막히거나 하면 약간 좀 우리말로 버벅된다고 그러죠. 그럼 약간 좀 아마추어일 수 있는데 능수능란하게 어떠한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얘기를 하고요. 예, 투자에 대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이거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앉는 순간에 말립니다. 제 주변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귀농하라고 설득을 하신대요. 이것도 사기예요? 귀농귀촌 사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 하려면 그것도 따로 해야 되고요. 일단 귀농귀촌 중에 전형적인 게 작물 사기가 있습니다. 작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옛날에 과거에 천마 사건 아실 거예요. 천마라고 해서 옛날 신문에 저 대학 다닐 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천마를 키우면 된다고 하는데 5년 키웠더니 천마가 없잖아요. 다 말라 죽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때 판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희귀작물, 뭐 안데스 산지에 뭐 마야 문명에서 먹은 거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나요. 가축으로도 한다던데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돼지나 뭐 야크라고 아시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면 그 돼지가 내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그 돼지 한 마리당 주인이 200명씩 있어요. 그만큼 여러 명. 중복 분양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저기 고기로 나눠도요. 한 명당 뭐 20g이나 나올까 그래요. 아이고 뭐 돼지 뒷다리 하나도 안 돌아가겠네요. 네. 200명. 그러니까 돼지를 보여줬겠죠. 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형님 거예요 해놓고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주인이 다 몇백 그러니까 명이에요. 돼지당 명찰이 200개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차 강의 제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진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혹하게 얘기한다면 의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도저히 안 되면 전문가나 주변에 내가 이런 돈을 투입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반대 의견이라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께 일상 속 사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 신상 입력하세요 그러길래 입력했어요. 늦은 밤이라서 뭐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까 사칭 계정이었던 겁니다.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찜찜해서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건지 또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를 한 건지 다 알아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단은 거기에 만약에 계좌를 입력하셨다면 계좌번호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계좌가 유출돼요? 네, 도용이 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입력을 할 때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것다 신분증 가지고 입력하는 경우 그렇네요. 있거든요. 아유. 대출이 빠집니다. 대출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대출 기관의 일부 브로커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좀 간단하게 하는 대출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도 모르는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상 계좌나 허위 계좌에 입금을 하셨다면 바로 그 관련된 뭐 주민번호는 뭐 방법이 없지만요. 나머지는 빨리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비슷한 사기 행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저는 그 마법의 이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정말 그 마법의 이율에 혹하게 돼 있어서 저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인데 너무 신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마법의 이율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막 이런 투자,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혹했죠.
네. 혹했더니 이게 마법의 유율이 처음에는 20만 원이었다가 투자금이 많아지면 100만 원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점점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면서 주위에 뭐 PD, 뭐 어떤 작가들, 뭐 아나운서들 많이 여러 명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분이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네. 돌려막기 하면서 결국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분한테 사기당했다는 마음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좀 저한테 붙여달라. 성의를 좀 보여라. 성의를 보여달라 했는데 한 2달 보내더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아예 기획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일부긴 하지만 여기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그 선생님 당하신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접근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돌려막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둬도요. 피해자가 더 생길 뿐이지 원금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실 때는 고소를 하거나 고발, 집단 고발을 하셔가지고요. 의법 조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사람도 그거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도소 가는 걸 일종의 템플스테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갔다 왔어요. 예, 아주 얼굴 좋아지지 않았어요? 건강도 좋아져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예. 아니 최시중 씨도 어떻게 보면 사기 안 당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여러 번 넘어갔네요. 이게 그렇게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강연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가 어찌 보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노후자금 사기 범죄 유형 원인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잘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 피해를 피해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직접 네.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그 시시각각으로 우리 노인과 어르신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걸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2명을 놓고 한번 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A하고 B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네요. 네, 2명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 경력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분은 중등교육 수료를 하셨고요. 일용직 경력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정규직 경비원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2명 중에 누가 사기 잘 당할 것 같으세요? 저는 저기 A, B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이게 그냥 학벌이고 뭐 지식이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당하게 돼 있더라고. 이게 이경희 선생님은 저는 네. 저 둘 중에 고르라면 A가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A요? 우리 자식이 경찰인데 누가 우리를 사기치겠어 이런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딱 맞는 이용할 거지. 것이다. 역이용할 거야.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 저는 이제 네. B라고 생각했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A 같네. 아니, 언뜻 느끼기엔 B인데 이런 문제를 내신 거 보면 A가 아닐까 A가 뭐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신중희 선생님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 둘 다. 이 법이 없다고 법이 없어. 근데- 걸리는 대로 간다니까. 네, 근데 2분도 정답이에요. 근데 더 맞는 정답이시고요. 일반적으로 하신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명망 가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이 자기를 옆에서 추워주면서 사장님, 임원님, 회장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말려갖고 피해보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좀 삶이 좀 어려우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디뎌보는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학력, 경력, 나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기 피해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먹을 거 없는 데는 그 사람들이 접근 안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기에 취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 사기 피해자로 주로 됩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뭐냐면요. 어릴 적에 이 어르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지나 격려를 못 받으신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 학대받았다거나 어린 나이에 빨리 집에서 독립하셔갖고 신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 시대에 많으셨을 거예요. 학교 못 나오고 일자리에 나가서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지지를 못 받고 자기 혼자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누가 와서 갑자기 형님 사랑합니다, 누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내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별개고.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 지지와 격려에 의해서 좀 우울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한테 그냥 말려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못 받았던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남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겠죠 일단은. 하지만 돈과 관련돼서 얘기를 시작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그 성공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특히 보시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외관상 괜찮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명품을 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또 뭐 카드를 뭐 실버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플래티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쓰면 보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러고 믿어버려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형이 내가 이렇게 돈 번 이유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나도 좀 껴줘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엮이는 거예요. 한번 해볼티요. 네, 뭐 이러면은 이게-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다는 우리 얘기. 김지원 아나운서는 평소에 그런 걸 하나도 안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분은 사기당할 확률이 좀 적은 건가요? 근데 은퇴하고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현역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역이란 게, 즉 현역이란 건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그 직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방어막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노인이 되시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은퇴하면 조심해요.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예, 세 번째는 이제 과시 욕구가 강한 분들이 이게 좀 피해를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시 욕구라는 건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있는데요. 남이 과시하는 거에 혹하는 분들도 과시 욕구에 말리는 그게 경우인데. 좋아 보이니까. 네, 제가 그래요. 저도 뭐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저도 사기당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리플리한테 당했어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리플리가 옛날에 알랑돌롱 나온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태양가득인가 거기 주인공이 리플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한 걸 믿어버려요. 스스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인지 부조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거짓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내고 막.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레이한테 걸리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뒤부터 직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이거 하면서 당했으니까 저도 바보. 예. 혹시 오빠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남성입니다. 네. 네, 명확합니다. 범죄학자도 피해갈 수 없는 사기. 그래서 우리가 이야.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네.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사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시 욕구가 강한 분들이 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과시욕구 본인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 사기범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이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비주의적 인물이 있거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5,200만 명이 살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려면 조회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반드시 하시고 금전거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려면 이제 제가 이제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4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구성한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은 주변에 무조건 조언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녀분도 있고요, 친구도 있잖아요. 자꾸 가서 내가 이런 누가 돈을 투입하라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그럴 거예요. 그 눈만 돈이 너한테 가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럼. 신 선생님이 사실 그때 네.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나 괜찮을까라고 누구에게 물어만 봤어도 네.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눈만 뭘 돈이 사람이 너한테 없는데 가겠어 이러고 뭘. 있어야죠. 네. 아니 자녀한테라도 상의하셨으면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쁠 때는 안 되더라니까 그거 그게. 봐. 네. 부모님들은 다 이런다니까. 저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잠깐 비껴가는 얘기지만 이런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꼭 식사를 시키시고 합니다. 그래. 이거 혈당치를 높여놔야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밥을 먹여서. 네, 빈속에 안 데려가요. 그래서 싸준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친한 척하고 어디 외곽으로 나가자 그러고 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사람 비주얼 되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돈 될 것 같다. 사무실에 그럼 있고.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투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채를 분양을 받으면 그래도 소일거리 하는 정도의 돈이 나오시기 때문에 1, 2억짜리 최근에 분양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변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전문가를 소개해 줄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와 같이 돈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사기입니다 아니다 구분해 주거든요. 자문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또 투자 관련해 사기범이 접근했는데
법무사한테 이제 몇십만 원을 주시고 돈을 주고 상의를 했대요. 법무사님 말 이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뭘 하시냐면 한 30만 원 돈 주고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어허. 그것 때문에 3억을 세이브했다. 그렇지. 얘기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 관련해서 꼭. 상대방 만나서 자문용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땐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투입하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결국 주변에 조언을 구하더라도 나만의 원칙이 좀 필요하긴 하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액수를 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다.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이겠죠. 그러면 5년이면 딱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6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모은 5년치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억 2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10년치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비용을 내가 1년 단위로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시면 몇 년의 세월이 거기 투입되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배 후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돈은 나한테는 생명이다. 특히 노년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걸 연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어디에도 마법의 이자율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이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녀분들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녀분들과 상의하는 원칙.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았다면 100만 원은 내 30일의 노동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할 때 그 돈 자체가 내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다라는 것을 그 노인이나 어르신들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투입하는 돈은 내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서 투자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가 정의 굶주리고 주변에 자녀하고 격리가 되고 이거 사실 우리 노인 문제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하나씩 죽어지고 하나씩 죽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친한 척하면서 형님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입하세요 하면 내가 만약에 2억을 투입을 할 때 그 돈이 사실 내가 다 모은 돈이라면 이 어르신 70년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사기로 가버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웬만하면 주변에 조언을 구해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나의 자산은 나의 인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나서야 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저희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네. 이게 어떻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일단 화부터 내고 보시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니? 이렇게 말씀해. 네가 뭘 하니? 막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 그런 얘기 나오면 자식분들이 1단계로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접근이 되거든요. 그럼 얘기하셔야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이 얘기는 좀 할게요. 그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요. 들은 다음에 그 쉽게 얘기하면 사기 예비자들 있잖아요.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 녹음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녹음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실제로 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사기가 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자녀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네,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혹시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귀가 얇으신 분이라면 괜히 만났다가 그런 경우도 그분까지 있어요. 홀라당 네, 같이 같이 넘어가- 홀라당 털어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과한 이익이 상식 이전에 과한 이익이 생긴다. 상식 밖의 이익이다. 그렇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당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짜 아까 없어요. 선생님 말씀도 제가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세상에 공짜 밥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지금 희박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 재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가 어쨌든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피부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소통의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께 네, 사기를 감사합니다. 잘 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최시중 씨가 박수를 제일 크게 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부모님 그 재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생각이에요. 제가 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소중한 재산을 잘 운영하시게끔 옆에서 조언도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느낀 게 많습니다 진짜. 저는 속상한 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고 나시면 너무너무 상심이 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내 평생 모았던 이걸 이렇게 날리다니 이러면서 건강까지 나빠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후유증으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시거나 돌아가시는 사례도 제가 있어요.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는 것도 잃는 건데 사람 잃는 것도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댓글로 참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게 참 중복돼서 오고 있습니다. 구입하지도 않은 고가의 의료기기 결제 문자가 저한테 자꾸 옵니다. 이거 최신 트렌드 사기입니까? 라고.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스미싱이라고 해서요. 예. 클릭을 누르시면 핸드폰에 있는 뭐 그 계좌 관련된 정보나 요즘에 저기 빠져나가요? 주민증 찍어놓으신 경우 많잖아요.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이제 4차 그 지원금 나오잖아요. 예. 네네네. 코로나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지금 선생님 택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금 붙인 것 같은데 우체국입니다. 찾아가라고 문자가 온다던가 이와 같이 내가 사지도 않은 물건 안 샀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클릭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딱 아무것도 없더래요. 네, 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누르시면 그 프로그램을 씹는 악성 코드가 잠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안 누르셔야 요즘은 됩니다. 또 낯선 사람이 휴대전화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하고 네. 또 뭐 악성 코드를 심기도 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빌려주는 것도 저희 같은 세대는 안 해주는데 또 어르신들도 빌려주세요. 착하셔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저 요즘에 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손주가 지금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갖고 돈 뜯고 그런 사기도 많죠. 예, 최근에 바꿔갔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주를 지금 내가 지금 병원에 지금 긴급하게 갖다 줬는데 이 손주 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뭐 치료비를 보내라던가 연락은 안 된다 또는 납치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박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니까 반드시 그 손주한테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마법의 이자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목돈 힘들게 모으신 거잖아요. 사실 목돈 모으신 것만도 대단한데 그 목돈 불리려는 욕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있는 잘 갖고 돈을 계시는데. 잘 방어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노후 자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딱 한 가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세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너무 친절하면서 돈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범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어찌 보면. 예. 너무 친절한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네 사기범입니다. 그리고 그냥 밥을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친절한 사람도 많고요. 따뜻한 정을 베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기범들 때문에 그분들까지 오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마음 예. 한편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신들 있는 목돈 잘 그럼요. 지켜내야죠. 보호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염건용 소장님 같은 범죄학자들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하실 일이 없어지셨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제가 실업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저희가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